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는 아픈데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검토해야 할 6가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고 싶었던 것은요, 제 경험이 그대로 이 안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나는 깔아지고 하루를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추위를 너무 타고 온몸은 붓고 뭐 이런 증상으로 고생을 하면서 약국을 계속 해나갈 수가 없어서 오후 3시면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었고 한약이나 건강식품 등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 파동 테스트로 저의 해결점을 찾아내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 몸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루타가 되어서 그 모든 증상을 경험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난 후에 여러 증상들의 원인을 보는 관점이 열려서 제 주변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과 저를 찾아온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시켜 보고 그분들도 그 증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지금 기억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분 중에 30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하셨다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병원 검사를 다 받아봤고 한의원에도 다녀봤고 수지침이며 경락요법이며 뭐 근육 마사지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안 해보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극심한 편두통이 찾아올 때면 구토와 쓰러짐 뭐 이런 증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이러한 방법으로 두통에서 벗어나게 되셨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분은 온몸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두드러기가 난다는 분이 계셨어요. 두드러기만 날 뿐만이 아니라 몸에 너무 기운이 없고 피곤해서 다니던 직장 생활을 오전 반차만 근무하는 걸로 변경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전 근무만 하고 오면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야만 했던 이분이 두드러기도 사라졌을 뿐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회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집안 살림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다른 분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집안에서 소파에 등 붙이고 누워만 있던 분이 이제 집안 살림이며 활기 있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비만에 시달리던 분이 점점 부기가 빠지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도 활기를 되찾았다. 이런 분 계셨고요. 또 정기적으로 쓰러지면서 119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가시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분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면 포도당 주사 맞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멀쩡해져서 퇴원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역시 그런 증상에서 노연함을 받았고요. 또 한 분,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릴 분은 병원에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온 몸의 호르몬이 하나도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진단이 나왔던 분인데 집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분도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증상에서 벗어나게 되셨어요. 그럼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간단하게 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법을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세포 살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육체 몸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기본은 세포 살리기거든요. 이 세포는 우리 몸에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의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세포에서는 영양분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태우는 에너지 대사를 해나가는데, 우리 이 세포 내에 여기 노랗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인체의 화력 발전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포도당 대사를 합니다. 한 개의 포도당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38개의 ATP를 만들어내고요. 또 똑같이 한 개의 포도당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2개의 ATP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젖산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 ATP는요, 인체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단위를 말함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포도당에서 38개의 ATP가 나오는 거와 2개의 ATP만 나오는 건 대단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암 환자들은 산소가 항상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으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젖산물질은 체액의 산성화를 만들고 통증이나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라면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사, 한 개의 포도당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38개의 ATP를 생성하는 이 대사 기전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 몸은 병증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한 조건들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살리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숨어있는 난치병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30여 년의 그 약사 생활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성적인 어떤 고질병 치료에 관심이 있어 왔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탐구하면서 원인이 뭘까? 항상 그 점에 저의 초점이 집중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발견한 그 요인들을 6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숨어있는 기생충이고요. 두 번째는 장에서 영양분 흡수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장누수와 균교대로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 문제입니다. 이 독소들이 미치는 영향이 많고 이거를 어떻게 해독해야 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그 일을 충실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혈액이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다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야 됩니다. 즉, 전체적인 혈액이 부족한 문제, 혈관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영양분과 산소를 품고 있는 적혈구가 그 세포막이 유연해서 모세혈관에도 잘 들어가고 또 각각의 세포에 도달했을 때 쉽게 영양분과 산소를 내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만성 염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에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인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부신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신이 이제 과로에 쌓이게 되잖아요.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또는 산화시키는 산화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야기시키고요. 6번째로는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신만이 아니고 갑상선이나 난소나 뭐 이런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이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번째 호르몬 균형을 이제 뽑았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현재 이러한 항목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자기 몸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요, 충분한 공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제목만 써 있는 이 증상들이 실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될 때 나에게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소개만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올라갈 각각의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의 이야기가 예전에 저처럼 원인 모를 어떤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또 올라올 다른 동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